맛이 쓰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식물은 독소 중화와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 식물의 농사를 6차 산업화해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남 김해로 향한 제작진. 김해는 기후가 따뜻하고 낙동강의 영향을 받은 기름진 대지를 품고 있어 김해 평야의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김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뭐 작업하시는데요? 정체 모를 식물이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농장주로 예상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여기가 맞나요? 여기 맞습니다. 오늘의 부자 농부님 반갑습니다. 어떤 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 식물 가시선인장을 닮았다. 근데 선인장 아니에요? 선인장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알로에입니다. 아, 알로에. 우리가 흔히 봐오던 알로에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 알로에는 500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하는 거는 3가지거든요. 뭐가 있냐면 알로에 베라라는 게 있고요. 알로에 사포나리아라는 게 있고요. 알로에 아보레센스라는 게 있는데 알로에 베라 종은 크기가 좀 크고 잎에 전무늬가 없고 가시가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아보레센스라는 종은 잎이 조금 작고요. 생긴 형태도 좀 일반적인 알로에하고 다르게 생겼고요. 사포나리아 알로에는 가시가 대단히 강하고 잎에 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사포나리아 알로에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알로에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포나리아는 독성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가진 순한 알로에라는데 알로에 농사를 통한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포나리아를 재배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부자 농부 허병문 씨를 만나보자. 허병문 씨의 사포나리아 알로에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보온 비닐을 걷어내는 것으로 농장 일과가 시작되는데 지금 사포나리아 알로에를 얼마나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4,500평 정도에 15,000주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12동의 하우스에서 엄청난 양이 재배되고 있는 건데 사포나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은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사포나리 알로에 주스를 한 잔 주시는데 사과 주스나 키위 주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로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맛까지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고객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포나리아를 이렇게 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다양한 장점을 가진 품종이라 사포나리아를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포나리아는 단점이 많은 품종이라는데 알로에가 이게 60도씨에서도 견디고요.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서도 견디고요. 그리고 병충해에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상품성 있게 키우기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어렵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유독 강한 가시를 가지고 있어 상품성 있게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우스 안에서도 밑동의 상태가 좋지 않은 알로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알로에를 따고 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따고 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알로에의 문제가 아닌 수확을 거친 흔적들이라는데 얼핏 보기에도 오랜 세월 수확이 반복된 듯하다. 수확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30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30년이요? 알로에는 심으면 언제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알로에를 처음에 심으면 너무 어렸을 때는 약성이 좀 없고요. 한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수확하면 제대로 된 알로에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알로에를 100년 이상도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재배해온 알로에인 건데 사포나리아의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포나리아 알로에가 너무 오래 키우면 따먹은 자국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거든요. 키가 커져 버려요. 그럼 알로에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서 좀 땅 안으로 다시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15,000주나 되는 알로에를 모두 다시 심으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6년 내나 7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성분을 더 많이 가진 알로에로 키우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다시 심기 작업이 끝나고 이번에는 작은 삽을 이용해 알로에 모종들을 캐내기 시작하는데 알로에는 지금 엄마하고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떼어지면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 나누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분주라고도 하는데 삽목하고는 좀 다르게 뿌리, 줄기, 잎이 모두 다 있는 이 형태로 하나를 덜어내야지 번식이 됩니다. 별다른 작업 없이 모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난 씨 없이도 번식할 수 있다고. 이게 예전에는 애물단지였어요. 지금 이 한 주에 1년에 막 20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알로에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100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심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 지금 수익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험할 때 이 알로에 모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전에는 버려지던 알로에 모종이 농장에서 체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귀한 자원이 된 건데 그런데 갑자기 냄새를 맡아본다? 이 알로에는 사포닌이 많아서 이름이 사포나리아라고 지어졌는데 뿌리를 으깨어서 냄새를 맡으면 임삼 냄새가 비슷한 게 난대요. 한번 맡아보세요. 에이, 알로에에서 인삼 냄새가? 담당 PD도 확인해 보는데 인삼 냄새 나네요. 예, 인삼 냄새 많이 나죠. 그러면 이 뿌리도 이렇게 인삼처럼 먹어도 돼요? 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먹으면 안 돼요? 예, 인삼 성분이 알로에 잎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잎만 먹어도 충분하다고요. 인삼처럼 사포닌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면역 다당체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피디님,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신기한 거 보여주시면 좋죠. 이거 저 따라오세요. 예. 알로에 농장에서 신기한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부자 농부가 보여준 것은 알로에에서 뻗어나온 특이한 가지였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알로에 꽃이에요. 알로에 꽃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끼가 나서 무성 번식도 하지만 꽃이 피고 나중에는 씨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씨도 맺히고 그걸로 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봄, 가을에 꽃이 피지만 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 겨울에도 종종 꽃이 핀다는데 잘라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알로에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구경하면 평생 처음 보는 거다, 신기하다. 그래서 다 제거하지는 않고 일부는 남겨놓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어 관광 자원이 된 것이다. 꽃 구경도 잠시. 이내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알로에 사이에서 무언가를 거칠게 뜯어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겨울철이라도 요만한 풀이 한 일주일만 지나도 엄청 커요. 이게 지금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금방 큽니다. 예, 그래서 놔두면 안 돼요. 생명력이 강한 사포나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시로 뽑아준다는데, 사포나리아의 강한 가시 때문에 작업자가 다칠 수도 있고 잎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 힘겨운 작업이라고. 풀약을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절대 안 되죠. 여기는 유기농 인증이 있는 곳이라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까지도 여기는 일체 주지 않습니다. 농장 운영 초기부터 땅과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초생 재배를 고집하고 있다는데, 이를 통해 유기농 인증을 1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풀 작업만 계속 하시고 뭐 물은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물 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지금 물 주면 알로에가 다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럼 알로에는 물을 안 줘요? 지금 6개월 동안은 10월 달에서 한 4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은 물을 안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열과 현상입니다. 과다한 수분으로 잎이 터져버리는 건데, 열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알로에가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또 안 크거든요. 근데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하루아침에 여기 있는 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경험을 통해서 주위에 이제 날씨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다 체크해서 이제 우리 관수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수분으로 가득 찬 난 물에 민감한 식물이라고. 농사를 지어온 세월 속의 터득한 노하우로 정성껏 키운 유기농 사포나리아는 1년 365일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수확할 수 있다는데, 알로에 잎을 잘라내는 것이 수확인 것이다. 잘못하면 알로에 잎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비틀어주면서 따야 되고요. 이게 잡아 뺀다든지 하면 다 부러지고 요령이 필요합니다. 싱싱하고 깨끗한 잎을 골라 매일 주문이 들어온 양만큼만 수확한다는데, 수확 작업을 할 때도 사포나리아가 가진 가시에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로에는 어떻게 판매가 돼요? 생잎채로 집에 택배로 다 팔죠. 그렇다면 사포나리아의 생잎은 어떤 맛일까? 가시는 목에 걸리니까 안 되겠죠? 이거 껍질을 안 까요? 이거 껍질 채로 먹는 겁니다. 사포나리아 알로에는. 맛이 어때요? 이게 사과인데 그냥 빨간 사과 말고 청색 사과, 예. 그 사과 맛이 나고, 또 이거 식감은 키위 식감이네요. 다른 품종과 달리 쓴맛과 부작용이 덜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으로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알로에 맛있게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부자농부가 알려주는 알로에 요리. 사포나리아 알로에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알로에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 역시 간단한데 가시를 제거한 알로에와 요구르트만 있으면 준비 끝. 믹서기에 알로에를 잘라 넣고 이렇게 좀 작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껍질이 약간 씹히는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껍질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사포나리아 자체의 향과 단맛이 있어 요구르트만 넣고 갈아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큰 껍질이 안 보일 때까지 곱게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아침에 마셔도 위장에 자극이 없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사포나리아 알로에 주스가 완성됐다. 아, 맛있겠다. 사포나리아 알로에가 면역력 증강 기능도 있고 장에도 좋아서 아이들이 먹으면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초록색 음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알로에 겔이 씹히는 알로에 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로에 외에 레몬과 설탕이 필요한데 자, 껍질이 맛을 내기는 하는데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알로에 껍질을 일단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질기게 느껴지는 껍질과 달리 알로에 겔은 탄력적인 식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이 사포나리 알로에는 껍질째 드시는 알로에라 이거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레몬도 슬라이스해서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부어 잘 버무려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재료와 설탕의 비율은 1:1 정도. 하루 정도는 상온에 놔두셨다가 냉장고 넣으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숙성 후에 꺼내셔가지고 요 건더기는 껍질은 다 걷어내시고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사포나리아 생잎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자 농부. 사포나리아 먹는 방법 참 쉽다. 재배 하우스 옆으로 작업장도 마련돼 있었는데 수확해온 사포나리아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공간인 것이다. 생잎 한 장 한 장을 모두 종이에 감싸는 모습.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포장할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제일 주의할 점은 알로에 사포나리아가 가시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선별할 때 이게 상처가 있는 것들은 이제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시 때문에 이게 한 입 한 입 종이로 싸서 보내지 않으면 서로 가다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찌르거든요. 그래서 한 입 한 입씩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가시로 인한 상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습도에 민감한 알로에를 보관할 때도 종이에 싸두는 것이 좋다는데 이렇게 포장한 알로에는 수확 당일에 모두 발송된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1년에 30톤 이상 생산이 되고요. 생립 매출은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기농 사포나리아를 재배해 생립 판매만으로 2억 5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허병문 씨가 사포나리아 농사를 지어 역전의 부자 농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님께서 1988년도부터 사포나리아 알로에를 재배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농사 짓는 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그래 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 사포나리아 알로에만큼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 농장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포나리아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에 원예학을 전공한 뒤 농부로서의 삶에 뛰어든 건데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저희가 태풍 매미 때 저희 농장이 그때 당시에 1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농장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알로에도 다 지금 못 쓰게 되고 해서 한 3억 원 이상 가량 피해를 받게 됐는데 그 알로에가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당장 알로에를 저희가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고객도 다 끊어지고 그랬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점 같습니다. 농부로서의 삶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수차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는데 위기 앞에 버틸 수 있었던 건 허병문 씨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우스 밖에서도 늘 바쁘게 일한다는 부자 농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농장 운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객을 분석하라. 허병문 씨가 농장을 맡은 뒤로 고객 관리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 고객 정보를 전산화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을 먼저 알아봐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소를 맨날 같은 주소를 계속 물어보면 고객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는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누구인지 알아봐 주고 저번에 구매했던 거를 저희가 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별 말을 안 해도 저희는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고객 분석은 고객의 편의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라는데 이를 통해 알로에 가공품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제가 고객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알로에 드시는 고객들이 변비가 있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로에를 단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차별화한 것인데 농장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 가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장 근처에 가공 시설을 마련해 특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로에를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알로에 발효식초를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알로에 발효식초 가공장. 사포나리아의 가시를 제거하고 절단해 수차례 발효와 숙성을 진행한다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알로에로 나도 자연 발효 식초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무턱대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농진청에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저희 이제 알로에 자연 발효 식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알로에를 와인 효모로 알코올 발효시킨 뒤 선별된 초산균을 접종해 자연 발효시킨다는데 재래식초와 숙성식초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보통 우리 곡주 같은 거 만들 때 누룩을 쓰기도 하는데 알로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술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초산 발효법으로 인위적인 공기 주입 없이 자연 발효시켜 유기산의 함량을 높였다는데 이 때문에 산도가 높아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살아 숨쉬는 식초가 탄생했다고. 허병문 씨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다. 알로에를 가공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식초, 비누, 화장품, 계름료 이렇게 다 판매했을 때 연매출 2억 정도 됩니다. 유기농 사포나리아를 가공해 연간 2억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사포나리아 농장. 조용하던 어제와 달리 많은 손님들로 농장이 북적이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오늘 알로에 농장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공유하고 소통하라. 허병문 씨는 2016년 농림부로부터 농업 현장 교수로 인정받으며 활발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 미랑 시니어 클럽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려고 지금 알로에 농장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저희 미랑 어르신들한테 교육해드려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오게 되었어요. 교육 내용은 알로에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노하우에 관한 것으로 제2의 제3의 알로에 농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와서 여기 옆에 모종 자라는 것도 떼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고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 들으면서 보니까 저도 얻게 되는 게 많고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한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현실적으로 알로에 시장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수해서 농장이 많이 생기고 이제 알로에 시장이 확대되면 결국은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고객에게 알로에를 알리고 교육으로 알로에 시장의 저변 확대를 꿈꾸는 것인데 체험하고 교육 매출은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농장 수익으로도 이어져 연간 7억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건강한 농산물과 우리 농업의 가치를 알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허병문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변하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곧 또 다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병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두 번째, 고객을 분석하라. 세 번째, 공유하고 소통하라. 사포나리아 알로에 농사를 6차 산업화해 연매출 7억 원을 달성한 허병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사포나리아 농사에 젊은 농부의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더해 우리 농업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허병문 부자농부. 나눔과 소통이 함께하는 그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 here to show me the way.